결국 서울시 교육청이 국제중학교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중학교는 3곳만 남게 될 전망인데요.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. 교육 전문가인 이만기 UA 중앙교육교육평가연구소장 연결해서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만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만기입니다. 예. 일단 기준 점수 70점 미만으로 이 두 중학교의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.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해당 학교에서는 이 평가 기준이 좀 불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이 평가 기준이 기존하고 어떻게 많이 달라진 겁니까? 결국 이제 좀 전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학교 측에 유리한 점수는 깎고 예. 불리한 점수는 키웠단 말이죠. 근데 이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세워놓고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. 실은 뭐 교육청의 의도는 떨어뜨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. 아, 지금 서울에 두 곳이 있지만 경기, 부산, 경남에도 국제중학교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그렇습니다. 교육청만 두 곳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재지정 취소 판단을 먼저 한 거라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? 지금 이제 국제중이 없는 지역은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정책상 아마 형평성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예. 지금 남아있는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기도도 다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네. 아마 정부의 정책의 힘을 얻어서 같이 아마 서울시 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출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나머지 지금 경기, 부산, 경남에 있는 3곳 국제중학교도 지정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뭐 현 정부의 정책도 그러하고요. 또 예. 2025년부터 자사고 특목고도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제중만 남겨놓을 수는 없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.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18년에 개교한 경남 진주 선인 국제중만 내년도에 평가를 받고 올해 4곳이 다 받거든요. 아마 제가 볼 때는 4곳 모두 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근데 이 뭐 자사고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중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건 사실 교육 평등권 문제가 가장 큰데 이게 네.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이 많을 텐데요. 일단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 따로 전형이 있다 이거 하나 하고 어릴 때 유학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 의도 일리는 있는데요. 예. 실제로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음. 의무교육상에서 차이가 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이게 어떤 혜택보다는 실제로 어떤 불평등이 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뭐 교육감들이 판단하는 문제겠죠. 예. 뭐 불평등 문제의 이 실이 더 크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. 오랜 교육 경험으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은요, 그 일반인들의 인식은 이게 어떤 인식이냐면 영어 유치원에서 사립초등학교에서 국제중 특목고로 가는 어떤 특혜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엎치자고 주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지정 취소 가능성 뭐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거라 최근 국제중학교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. 올해 국제중학교 입시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? 사실 작년까지는 큰 영향은 없었고요. 아마 예. 내년도 입시,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가는 입시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좀 달라지겠죠. 왜냐하면 당장 폐지가 되면 일반 중학으로 바뀌는 건데, 근데 그 전까지는 실전 뭐 대원 같은 경우는 한 2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으니까요. 예. 인기가 식긴 식었지만 뭐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전하다. 일단 해당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, 학부모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좀 네. 내가 계속 여기를 다녀야 되나 전학을 가야 되나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등학교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. 할 필요가 없다. 현재 재학생들은 국제중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. 그 정도 커리큘럼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. 또 예. 중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입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뭐 특목자사고가 특혜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. 볼 때는 그냥 다니면서 좋은 교육 과정의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.
네. 당장 입시 치러야 하는 고3이 가장 걱정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재수생에 비해서 고3이 많이 불리하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유은혜 교육부 네. 총리가 대책을 7월 중에 내놓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,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대책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.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고3이 불리하다는 인식 자체가 예.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과장돼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과장돼 너무 있다. 그렇게 불안해하지 걱정할 필요 마시고요. 없다. 예. 어차피 졸업생들도 공부를 못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.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어떤 두려움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고요. 네. 또 지금 대학들이 교육부랑 협의를 통해서 요강을 변경하고 있거든요. 예. 당장 지금 서울대학과 연세대학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고3이나 졸업생들의 어떤 수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학들이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대학과 교육부를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. 그냥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고3 1학기를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것 또는 비교과 활동을 조금 비중을 적게 하는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.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재수생들은 이미 교육 과정을 한번 다 거치고 이걸 다시 복습하고 다지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고3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다 보니까요. 특히 사교육에 노출이 많이 안 되는 이 재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큰데 지금 대학교에서 내놓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세대나 서울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조금 고3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저희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수능 최저를 완화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고3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. 또 예.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졸업생과 올해 고3은 교육과정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들은 또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예.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고3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불안감이 좀 과장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. 예, 예정대로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는 거죠? 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네. 제가 볼 때는 그냥 12월 3일에 치르는 것이 옳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여기서 또 연기하거나 변경을 하면 더더욱이 혼란이 와요.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국의 초중고를 다 빌리는 한이 있어도 그날 치르는 것이 옳지 또 변경을 하면 이게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. 오히려 고3이들에게 불안감을 더 조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. 예. 현재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차피 코로나19 지금 줄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이 될 수 있다. 자, 이런 조언까지 그렇습니다. 해주셨습니다. 이만기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